지구 옆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달과 나란히 지구를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고 손에 잡히는 물질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크기는 지구의 9배입니다. 지구보다 9배나 큰 무언가가 수십억 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는데 인류는 최근까지도 그 존재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1961년 처음 발견됐을 때 과학계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하늘을 보고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촬영하면 찍혔다가 다음에 보면 사라졌던 거예요. 60년 넘게 있다 없다를 반복하면서 천문학계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 중 하나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충격적인 건 그 존재는 실제했습니다. 지구와 달이 함께 태양을 도는 동안 우리 곁을 조용히 따라다니고 있는 이 유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라그랑주 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라그랑주 점은 두 개의 큰 천체가 만들어내는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특별한 위치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구와 달이 서로 중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 두 힘이 딱 균형을 이루는 지점들이 우주 공간에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 물체가 놓이면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 균형 덕분에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도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지구와 달 시스템에는 이런 균형 지점이 총 5개 있는데 번호를 매겨서 L1부터 L5까지로 불러요. 이 균형 지점은 지구와 달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도, 목성과 태양 사이에도 각각 5개씩 존재해요. 2개의 큰 천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 균형 지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5개의 균형 지점 중에서 L1, L2, L3는 불안정한 자리예요. 물체를 거기 놓아도 태양풍이나 다른 행성의 중력에 의해 금세 밀려나 버립니다. 나사의 태양 관측 위성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 불안정한 지점들에 있는데 23일마다 궤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칼날 위에 올라선 것처럼 아주 작은 힘에도 균형이 무너지는 불안정한 자리인 거예요. 반면 L4와 L5는 안정적인 지점입니다. 지구와 달 각각과 정삼각형을 이루는 위치인데 여기에 놓인 물체는 외부의 작은 중력 교란에도 오히려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소행성이나 먼지 같은 물질이 이 지점에 자연스럽게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성의 L4와 L5 지점에는 트로이 소행성군이라고 불리는 수천 개의 소행성이 모여 있습니다. 우주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물질 집적 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L4와 L5 지점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1961년 폴란드의 한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던 중 L4와 L5 부근에서 구름처럼 보이는 희미한 얼룩 2개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구름인 줄 알았는데 위치를 계속 추적해보니 그 얼룩들이 달과 함께 지구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구름이었던 거예요. 이걸 발견한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코르델레프스키 먼지 구름, 줄여서 KDC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KDC는 쉽게 말하면 지구와 달 사이의 특정 위치에 먼지 입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구름 덩어리예요. 고체 덩어리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아주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넓은 공간에 흩어져 있는 구조물입니다. 크기는 엄청나게 크지만 실제 물질의 양은 극히 적어서 있어도 있는 줄 모를 만큼 희미하게 존재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견 이후 다른 천문학자들이 같은 위치를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하늘을 봐도 전혀 없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과학계에서는 이게 착시 현상이 아니냐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당시 관측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어두운 밤하늘에서 극도로 희미한 구조물을 잡아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구름을 촬영한 사진들은 유리사진 건판에 장시간 노출을 줘서 찍는 방식이었는데 구름이 너무 희미해서 신문에 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요즘 허블 망원경이 찍은 선명한 우주 사진과는 차원이 다른 그냥 밝기 변화를 기록하는 수준의 사진이었어요. 그러던 1966년 나사가 직접 나섰어요. 나사는 특수 항공기를 이용해서 도시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고도 12,000m 상공에서 관측 임무를 4번 수행했어요. 지상에서 관측하면 대기의 흔들림과 빛 공해 때문에 희미한 구조물을 잡아내기 어려우니 아예 비행기를 타고 대기권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L4와 L5 두 곳 모두에서 먼지 구름을 확인했고 L5의 먼지 구름은 사진 촬영까지 성공했어요. 같은 해 궤도에 있던 태양 관측 위성도 이 구름을 관측하고 밝기와 크기를 측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잠깐이나마 존재가 확인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976년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박이 나왔습니다. 계산 결과 태양의 중력 교란과 태양풍, 다른 행성들의 영향이 너무 강해서 L4와 L5 지점에 먼지가 안정적으로 쌓여있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설령 먼지가 모인다 해도 곧 흩어져 버릴 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론적으로 KDC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게다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레이더 관측에서도 아무런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1983년에는 미국의 한 천문대에서 L4와 L5 두 곳을 모두 살펴봤는데 역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과학계의 무게추는 KDC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런데 1989년 또 다른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폴란드의 한 천문대에서 다시 KDC를 촬영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번 관측은 단순한 흑백 사진이 아니라 3가지 색상으로 분석한 최초의 정밀 측광 관측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KDC의 색깔이 주변 우주 공간의 일반적인 먼지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붉은 빛을 띠고 있었어요. 이건 KDC를 이루는 먼지가 주변 공간의 일반 먼지와는 성분이 다르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어디서 온 먼지인지, 왜 다른 먼지와 다른 색깔인지가 새로운 의문으로 떠올랐던 겁니다. 1991년에는 일본의 탐사선이 L4와 L5를 한 바퀴씩 돌면서 먼지 입자를 탐지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검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걸 KDC가 없다는 증거로 보지 않았어요. 탐사선이 각 지점을 딱 한 바퀴만 돌았는데 만약 먼지 구름이 존재한다면 그 먼지 입자들의 속도가 탐사선의 탐지기가 감지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느렸을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탐지기가 그냥 지나쳐버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KDC는 수십 년 동안 있다 없다를 반복하면서 천문학계의 논쟁거리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헝가리 연구팀이 편광 이미징이라는 특수 촬영 기법을 사용해서 L5 KDC의 존재를 명확하게 확인했어요. 편광 이미징은 특정 각도로 반사되는 빛만 걸러내는 필터를 사용하는 촬영 방법입니다. 빛이 먼지 입자에 부딪히면 입자의 성분과 배열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란되는데 이 패턴을 분석하면 먼지의 존재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연구팀은 여러 편광 필터를 통해 촬영한 이미지들을 분석했는데 빛의 산란 패턴이 먼지 구름에서 예상되는 이론적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 산란 패턴은 먼지 입자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60년 동안 이어진 논쟁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L5 지점에서 먼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무려 186만 개의 먼지 입자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적절한 조건에서 먼지가 L5 지점에 포집되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먼지 구름의 모양과 크기는
편광 이미징으로 관측한 결과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이 넓은 면적에 걸쳐 퍼져 있는 구조였어요. 이 두 가지 증거가 합쳐지면서 KDC의 존재는 사실상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어떤 천문학자들은 보고 어떤 천문학자들은 못 봤을까요? 답은 KDC 자체의 특성에 있어요. KDC는 가로 약 10만 킬로미터, 세로 약 7만 킬로미터로 지구 지름의 9배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먼지 입자 하나하나의 크기는 1마이크로미터, 즉 1미터의 100만 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크기는 세균 세포와 비슷한 크기예요.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극도로 미세한 입자들이 아주 듬성듬성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 구름의 총 질량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크기는 엄청나게 크지만 실제로 거기 있는 물질의 양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 일반 망원경으로도 잡아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게다가 2018년 연구에서 밝혀진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KDC는 고정된 안정적인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 입자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달의 공전 주기와 동기화되어 변화하는 역동적인 구조물입니다. 태양풍이나 다른 행성의 중력이 구름을 흩어놓으면 그 먼지들이 다시 L4나 L5로 끌려들어와 구름이 재형성되는 과정을 반복해요. 마치 사막의 모래폭풍처럼 계속 변하면서도 특정 지역에 머무는 형태인 겁니다. 이 역동적인 특성 때문에 어느 날 관측하면 보이고 다른 날 관측하면 안 보이는 현상이 반복됐던 거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는 구조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KDC는 지구의 다른 종류의 달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지구는 사실 달 외에도 다른 종류의 동반자들을 여러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미니문이라고 불리는 소형 위성들인데 소행성이 지구 중력에 잠시 잡혀서 짧게는 몇 개월, 길어도 1년 남짓 지구를 돌다가 다시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미니문은 단 4개밖에 안 되고 현재 지구를 돌고 있는 미니문은 없어요. 준위성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는데 한 시점에서 보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양을 공전하는 소행성들입니다. KDC는 이것들과 완전히 달라요. 미니문이나 준위성은 단단한 암석 덩어리인 반면 KDC는 먼지구름입니다. 그리고 미니문은 길어도 1년 남짓 있다가 사라지지만 KDC는 지구와 달 시스템이 형성된 이후 수십억 년 동안 그 자리에 존재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구 곁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2018년의 발견으로 L5 KDC의 존재는 사실상 확인됐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L4 KDC는 역사적으로 관측 데이터가 훨씬 부족해요. L5와 비교했을 때 관측 횟수가 현저히 적고 같은 방식으로 확인된 적도 없습니다. L4에도 동일한 구름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L4 KDC에 대한 관측 데이터를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대적인 레이더 기술로 다시 관측을 시도하면 과거의 부정적인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어요. KDC를 구성하는 먼지가 어디서 왔는지도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주변 우주 공간의 일반 먼지보다 훨씬 붉은 빛을 띈다는 건 성분이 다르다는 뜻인데 그 먼지의 출처가 어딘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해성의 잔해인지 소행성 충돌의 산물인지 달 표면에서 날아온 물질인지 답이 없습니다. KDC가 우주 날씨나 인공위성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예요. 생각해보면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지구 바로 옆 달과 함께 움직이는 공간에 지구보다 9배나 큰 구조물이 수십억 년 동안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60년 동안 있다 없다를 반복하면서 겨우 확인한 겁니다. 우주를 관측하는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지구 바로 곁에 있는 것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흥미로운 메시지일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것만이 신비로운 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안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지구 옆에서 수십억 년을 조용히 따라다닌 유령이 있었다는 것처럼 우주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미스테리 유니버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